다시 왔다네. 최창호가 왔다네. 주거권 행복시대가 왔다네. 몇 년 뒤라고 했습니까? 10년 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인가 이런 토크는 계속 했습니다. 집원 100채 있다 하면 그 중에 5채밖에 없는 대한민국이다. 세입자가 100명 있다고 치면 10명만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선진국들 보면 세입자가 100명 있다 그러면 50명 정도가 들어가 있거나 네덜란드처럼 무려 64명이 들어가 있거나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입자는 참 불행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하 거주도 있죠. 그리고 또 집이 아닌 고시원에 또 살기도 해야죠.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정말 이 주거 인생이 갑갑한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토파보기 뭐 이런 말도 쓰던데요. 근데 보통 서민은 이런 말 안 쓰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변에 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도 주변에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께서 또 어떤 장애인분이 너무나 또 장애 판정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아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좀 안내를 해드리면 주거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정보를 얻음으로써 나의 또 손주한테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우리가 주거권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당사자가 여기 나서고 저기 나서고 이 동네 나서고 저 동네 나서고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숫자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조차 정보에 평상시 귀를 기울이고 또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찾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너무 낯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마로니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 바로 이제 주거 토크의 의미라면 바로 관심을 갖자. 이 문제 저 문제, 주거 문제, 나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내 몸을 눕히고 내 가족의 몸을 눕히고 또 이웃이 몸을 편안하게 눕히는 이 주거 공간, 보금자리 문제, 이것을 멀리 있는 무슨 문제로 보지 말고 다른 나라 또 주거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있는 나라 또 주거권을 누리는 나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자.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 사회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럽다 그러면서 피해버리면 그 문제는 악화되지 더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무대로 옮겨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오늘은 3개의 자료를 쓸 건데요. 50년 공공임대주택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저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주거토크에서 다뤘죠. 그건 30년 살 수가 있습니다. 2년 만에 계속 갱신을 하는데요. 무조건 50년이다, 무조건 30년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소득 규정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항상 입주자 선정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를 보면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있고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50년 동안에 살 수 있는 바로 이 공공임대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와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이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이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구가 좀 더 많다면 40제곱미터 초과주택 이것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식구가 좀 더 적고 아니면 단독가구라고 하면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고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때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공공임대주택 보급되어 있는 주택이 뭐 50제곱미터 넘는 게 매우 드문 지금 상황입니다. 40제곱미터 넘는 것도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다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구가 많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좀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40제곱미터가 이것이 전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수로 말하면 15평입니다. 그러니까 15평 이하는 어떻게 그 선정 기준을 정했느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그러니까 이제 3명의 가구원이 있다면 1명도 빠짐없이 이런 뜻이죠. 3년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이것이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2년 반 동안 무주택자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5개월 더 6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랬는데 무엇이 이 납입 횟수가 많느냐?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다? 더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은 어떻게 하냐? 그거 역시 세대 구성원 전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고 납입 액수가 이 경우는 많은 사람한테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 기준, 이 핵심적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자, 잠시 이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정 기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청약 저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청약 종합저축으로 이 단일화 이렇게 시켰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주택 종류, 청약저축 종류가 청약종합저축. 그러니까 종합이 들어간 거. 이것은 민영도 할 수 있고 공공임대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종합저축을 들지 않으면요, 공공임대주택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들지 않은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무려 1,800만 명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청약 종합저축은요,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을 수가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누구라도 이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세대원 전원이 3년간 무주택자이어야만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년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시죠? 나이가 30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직계 가족일 경우 분가하더라도, 그러니까 분가하는 거 말고 다른 데 가서 살더라도, 그런 경우는 바로 따로 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지금 28살인데 다른 곳에 가서 삽니다. 그래도 한 가구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30살이 넘으면 이제 독립가구가 될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뭐 대개 고등학교 마치면 독립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될 경우도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그런 게 다른 나라의 대개의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독립 그 시기를 늦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살 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살면 진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주소만 옮겨 놓은 거 이런 거 말고 다른 데 가서 살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가구원으로 이제 안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25살 먹었는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결혼한 사람은 분가해서 어디엔가에서 살면 그건 독립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니까요, 이제 별도 가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분가해서 살면 그 사람은 이제 가구원에서 빼고, 그렇게 이제 보면은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누가 가구원이냐 하는 거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주택을 3년 전에 보유했다가 팔았다. 3일 후에 판다. 지금부터 3일 후에 판다. 근데 이제 오늘 공고가 나왔다. 그러면 3년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죠. 2년 11개월 땡땡땡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저 선정 기준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보유했다 판 경우 이제 그런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참고를 하시고요. 50년 공공임대주택 이거면 상당히 아무튼 길지 않습니까? 근데 영구임대주택은 영구히 살 수 있으니까 더 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 게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있고요. 대략 이 기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임대, 매입임대인데 한부모 가정이나 수급권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이런 또 제도적인 특성이 있다.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또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일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은 현재 10년입니다. 예, 10년 동안에 거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요 연도 차이가 있죠. 다시 무대로 잠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금곡 7지구 2016년 6월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날짜가 있는데 이미 지나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50년 공공임대주택이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느냐? 부산 금곡 7지구에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우리 부산 지역에도 나오는구나. 이것을
좀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9제곱미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40제곱 이하 주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39제곱미터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청약저축 오래된 사람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냐? 보증금은 1260만 원에 월세는 16만 원이다. 이게요, 아파트기 때문에 월세 16만 원이 있으면 대개 관리비가 월 평균 12, 3만 원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요. 그러니까 월세 16만 원에다가 또 12, 3만 원 보태면 거의 30만 원 정도의 관리비와 임대료가 있어야 이 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까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까지 전환을 하는 경우에 3,160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6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12, 3만 원 이렇게 하면 결국 6만 원 더하기 12, 3만 원 이러면요 20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LH는 그동안에 여기 있습니다. 이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1260에 16만 원을 16만 원 중에 60%를 전세 전환을 할 수 있다. 40%는 전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H공사는 전액을 전세로 전환할 수 있었거든요. 이 16만 원을. 그런데 이제 SH도 LH를 지금 따라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SH가 잘못했다. 강제 월세로 왜 전환을 했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거 토크의 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개요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 고신형 공공임대주택의 1순위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뭐냐? 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들은 지 6개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약저축 들고 나서 1년 동안 쭉 납입 안 하다가 납입을 그 다음번에 했으면 두 번째밖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는 1순위가 안 된다. 2순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청약저축 왜 6개월이냐? 수도권은 12개월이어야만 1순위인데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은 6개월이어도 1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자체에서 6개월보다 더 좀 1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동적입니다. 공고 내용이 앞으로 좀 유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순위는 아무튼 이 부산 금곡 7지구에 어떤 사람이 신청을 저번에 했다. 그러면 청약저축 6개월 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만 자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였다. 일단 1순위 자격이 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슨 기준을 보느냐. 그러니까 1순위로 신청한 사람이 집원 100개 지금 예비 입주자를 되게 모집합니다. 예비 입주자 이미 이제 비어있는 주택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빠지면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빠지면 들어가는 경우를 예비 입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을 모집하는데 1순위자가 300명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200명이 남는데 그러면 두 번째 결정 기준은 부산에 사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로 또 해봤더니 아직도 남았다. 그러니까 100명 모집하는데 이 부산 거주자가 또 보니까 이 합쳐가지고 200명 정도 되더라. 그러면 또 100명이나 초과됐기 때문에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을 더 적용을 해보겠다. 그때 바로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이 자료에서 설명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좀 들어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순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 거주자, 이 지역 거주자 우선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산 금곡 7지구인데 나는 포항 사는 사람인데 이걸 가서 내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산 거주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까지 갈 때는 이제 40제곱미터 이하냐 또는 초과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서울 등촌 6지구인데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서울 등촌 6지구. 등촌은요, 서울 강서구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다. 이러니까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바로 그 군데, 이제 이거는 작년 11월 날 11월 달에 공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49제곱미터죠. 아까 제가 설명한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선정 기준은 청약저축이 많은 사람이 장땡이다. 아까 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서울 등촌 6지구에 나와 있는 이 공공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49제곱미터인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1,7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9만 원. 실제는 1,700 몇십만 원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일부 떨어뜨렸습니다. 보기가 편하게요. 그리고 또 이 19만 원의 60%, 그러니까 대강 12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니까, 그래서 원래 1,700 보증금하고 합치니까 4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최대 올릴 수가 있더라. 그렇게 되면 월세 8만 원만 내면 되더라.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이 경우도 관리비는 아까 이제 12, 3만 원 나왔다면 여기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뭐 10한 4만 원 정도 생각하면 22만 원이면 4천 보증금에 22만 원이 있으면 49제곱미터인 이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 당첨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는 뭐냐? 1순위는 좀 달라졌죠. 청약저축 가입뒤 1년이 지나야 되고 12번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 왜 이렇습니까? 이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약저축이 12번 이상 된 사람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순위자는 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딱 되는 거다. 그러면 2순위자는 어떻게 되냐? 바로 청약저축 가입뒤 1년이 안 된 사람, 9개월 된 사람, 이런 사람은 2순위인데 1순위에서 다 뽑혀버리면 2순위는 뽑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약저축을 미리미리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지역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모집을 하면 서울 지역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면 경기 지역 사람이 와서 지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서울 지역 사는 사람한테 순서에서 밀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주 지역에서도 또 경합을 하면 어떻게 하냐? 입주자 선정 기준을 들이밀어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아까 나와 있다시피 어떻습니까? 4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무대로 갔다가 네, 여러분 앞에 또 섰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50년을 무려 거주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꽃다운 나이 28이다. 그러면은 제가 몇 년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78까지 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저 나이는 말하지 않으랍니다. 이제 제가 대충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죠. 한 뭐 40대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보다는 제가 조금 나이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50년 살면 한 100살 되겠네요. 예, 저 주택에 가서 살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50년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때까지 역시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언제가 되면, 소득이 초과되면 뭐 비워라, 쫓아내고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없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면 일단 그렇게 이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게 유럽 사회더라,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 세입자가 3명 있으면 2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거기 계속 살게 해야지. 당신은 뭐 나가라, 뭐 소득이 너무 초과되었구나, 그 소득 초과되면 안 된다, 더 가난하게 살고 그 집에 머물라면 그래라, 뭐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 권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머물고 싶을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산과 물과 또 공기가 나름의 익숙된 그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거권의 핵심이다. 이제 제가 그래서 계속 거주권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적어도 주거 토크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공임대주택 중에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청약저축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청약저축 들지 않은 분이 있으면 권유해서 들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이 최저 한도입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자, 이 청약저축을 들어놓으시면 저희들이 또 이 토크를 듣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이렇게 확충이 된다면 아마 순번제로 들어갈 날도 머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약저축이 무척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빠이빠이입니다. 자, 또 이 다음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